함께 일부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먼저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좋은 매물 정보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릴게요. 02511-0105번, 511-0105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이 번호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이제 벌써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네요.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이 시작이 되는데,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빌 게이츠 성공한 CEO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면서 뭐 세계 갑부 1위 뭐 이런 어떤 포브스 통계도 있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학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학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여름방학도 없다. 여름방학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름방학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여름방학 때 뭔가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좀 진지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좀 여름방학 때 명상도 하고 좀 이렇게 독서도 하면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유익한 방학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고민 전화 받는 동안에 이번 주 부동산 이슈, 저번 주 부동산 이슈,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구촌이 치솟는 집값 때문에 이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비단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주요 22개국을 살펴보면 세계에서 1등부터 22등까지 해서 주요 22개국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 자체가 한 절반쯤, 50%쯤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39% 정도 지금 올랐죠. 그래서 세계 상승률의 한 9% 정도 지금 못 미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수준에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중위권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PIR이라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Price Income Ratio인데 우리나라는 9년 7개월, 9.7년을 벌어야지만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 포함한 수도권은 한 5.9년, 한 6년 정도, 서울은 10년 정도를 저축을 해야지 살 수가 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나라들은 한 7년, 8년, 9년, 10년 해서 우리나라 수도권보다 조금 더 많다라고 현재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구 소득이 한 4천만 원쯤 돼요.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중위권 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 가계금융조사를 통해서 수도권 주택가격을 2억 4천으로 보고 한 6년 정도, 5.9년 정도 벌면은 살 수가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이제 KB PIR하고 건국대 PIR이 있는데 서울 주택 구입을 전국으로 나누지 않고 서울로 나누면 PIR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 조금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 8년에서 한 7년 정도 서울 가계소득 대비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뉴욕 같은 경우는 6.1년, 샌프란시스코는 9.2년, LA 대도시권. 이 대도시권이라는 거는 이제 뉴욕을 포함한 수도권이라는 이런 개념이랑 비슷하죠, 우리나라랑. 그래서 뉴욕만 놓고 보지 않고 뉴욕 대도시권, 뉴욕을 포함한 수도권 같은 그런 개념이죠. 확장되는 개념이죠. 밴쿠버도 광역 도시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 6년에서 9년, 8년,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좀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런던 같은 경우 지금 전용이 120제곱미터면 레미안 2000 첼리투스랑 비슷해요. 124제곱미터고 그다음에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도 49평, 50평대가 있어요. 근데 47억 5천인데 우리나라는 한 20억 선 정도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격이 타 국가에 비해서 아주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크죠. 17. 그다음에 파리 같은 경우도 62제곱미터면 20평 정도 되죠. 19평, 20평 정도 되는데 이게 한 7억 2천 정도 가요.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는 10억 원이 되기 때문에 한 30% 정도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축하고 20년이 넘은 아파트하고는 한 30%쯤 갭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20%였는데 25%, 30% 갈수록 그 갭이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3,300만 원 정도 가고요. 서초구가 3천만 원, 송파구는 2,300만 원을 써 강남구 서초구는 최근 1년 반 동안 10%씩 이렇게 올랐습니다. 10%. 송파구는 3%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송파구의 가격 상승률 자체가 강남구 서초구보다 앞으로는 조금 더 높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홍콩이 제일 많이 상승을 했고요. 스웨덴, 노르웨이가 80%, 90%대, 영국하고 한국은 중위권 수준으로서 40% 전후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22개국 중에서 한 중간 정도의 주택가격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콩은 17, 호주, 한국, 영국 해서 보통 5가 많습니다. 홍콩을 제외하고는 5년에서 5.1년에서 5.5년 정도, 한 중간 정도 레벨이 되는 거죠. 캐나다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4년, 3.9년에서 토지가 넓기 때문에, 땅이 넓기 때문에 PIR 수치가 조금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울 아파트가 4년 동안 5천만 원이 올랐는데요. 평균에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평균에 3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평균이 5천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억 5천이 올랐습니다. 1억 5천이. 강남 3구는. 재건축 아파트는 평균에 6배가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4년 동안 3억이 올랐다는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 평균을 내보니까. 따라서 강남 3구 재건축이 화랑세를 보이면서 이게 강북으로 전이되고 또 강북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서 수도권까지 이렇게 같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도 지금 2016년에 41대 1로서 너무 높은 좀 과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해가지고 한 3, 4년 전에 없어졌어요. 이런 제도가. 그런데 그 이전에 구역 지정이 되고 또 조합 설립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줘서 구마을 3지구 음마아파트 맞은편에 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2017년 12월까지는 관리처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을 2014년에 3,300만 원, 10월에 3,800만 원, 단계별로 이렇게 3.3제곱미터당 500만 원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방배 3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9월 달에 분양이 예상되는데 상당히 수십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한번 도표로 살펴보면요. 송파구가 2억 9천만 원, 강남구가 2억 7천만 원, 서초구가 2억 5천만 원. 이게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가 속도를 내면서 단독주택 재건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공동주택 재건축이 아닌 단독주택 재건축, 다세대 연립 밀집 지역을 기반시설을 양호할 때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는데 구마을 1지구, 3지구, 방배 같은 경우도 5구역, 6구역, 3구역은 이제 일반 분양이 실시되니까 이건 다 끝났고요. 구마을 1지구, 3지구, 5구역, 6구역이 이제 관리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관리처분이 나면 이 단독주택 지역도 상당히 사업의 추진 속도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서기섭 대표가 준비한 이슈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주택가격 상승률 그리고 한번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도시교육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담번호는 02-511-0105번 열려 있고요. 그럼 저희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시죠? 제가 한 달 전에 용산에 그 이촌동에 있는 완공 아파트를 매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8월 말에 이사를 하는데 완공 아파트가 재건축을 바라보고 제가 산 건데 네. 그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지금 재건축을 바라보고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네. 지금 대지 지분이 어떻게 되나요? 대지 지분이 21.3평이에요. 21.3평이고요. 네. 지금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9억 8천에요. 9억 8천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재건축 전망 저희가 완공 아파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좀 알아보고 매수하셨나요? 나름대로 뭐 많이 알아보고 주변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사기는 샀는데 살짝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요. 예. 지금 이게 추진 단계가 완공 예. 아파트가 레미안 2촌 첼리투스 시세 알고 계시죠? 네네네. 예,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예. 이 완공 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이 정도는 갈 것이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대형 평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완공 같은 경우는 뭐 20평대, 30평대가 나오면 3.3제곱미터당 4,500만 원, 뭐 5천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단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네. 이제 문제는 사업의 속도죠. 이천 네. 한강 맨션 아파트 들어보셨죠? 이거랑 고민을 좀 네. 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네네. 한강 맨션하고 뭐 이게 이쪽에 상당히 핫한 아파트 단지인데 네. 이게 1975년도에 중공 떨어진 거죠? 예. 2016년이면 지금 41년 됐네요. 네. 전세는 지금 얼마나 나가나요? 지금 전세 끼고 매수하셨죠? 아니요, 저희는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 전세가 한 입주를 4억 하신다고?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전세를 놓으면 얼마나 나가나요? 한 3, 4억 4억 나가나요? 정도. 예, 예, 맞아요. 3, 4억 정도. 9억 8천이니까 뭐 등기비까지 한 10억 정도 들어가셨을 거고, 네. 예. 뭐 한 6억 정도의 지금 이제 갭이 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전세를 살지 않고 6억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게 첫 번째로 예. 그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1대1 재건축이 있고, 1대1 네. 재건축이 있고, 그다음 네. 임대주택을 지으면 여기서 한 100세대는 더 늘어날 거예요. 임대주택 한 5, 60세대 지으면. 네. 뭐 조합에 가보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나요? 조합은 1대1 얘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세대수를 많이 늘리게 돼서 분담금이 별 차이가 없으면 그냥 1대1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근데 1대1로 갔을 때 제가 추가로 분담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건축비를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러면 건축비 부담을 하고 제가 이제 10억이랑 돈을 들여서 샀는데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조합에서 건축비 얼마나 나온다고 이야기하던가요? 건축비는 뭐 추가 아직 분담금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추가 분담금. 네네네네. 그게 뭐 확실히 결정된 건 없지만 네. 주변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말하기는 뭐 아무리 많이 잡아도 3억이 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10억 정도에 지금 구입을 하셨는데 네. 한 2억에서 3억 정도, 3억을 네. 넘을 수가 없어요. 땅 네. 지분이 20평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서울시내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2억 정도 나온 게 맞아요. 2억 정도. 네. 근데 네. 단지가 이게 조금 적잖아요. 뭐 다른 데보다 예. 약간 이게 단지 수가 적으니까 3억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럼 10억에 해가지고 2, 3억 정도 추가 분담을 하면 12억에서 한 13억 정도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신 건데 그럼 네. 향후에 이제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네. 봤을 때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한 14억에서 예. 15억 정도 지금 분양을 할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따라서 한 2억 전후, 1억 5천에서 2억 전후에 시세 차익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업의 속도입니다. 사업의 속도. 예, 예, 예. 사업의 속도인데 예. 지금 조합이 설립된 지가 꽤 됐죠? 네,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사업식 인가를 언제 신청한다고 그러던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사업식 인가를 신청을 하고 예. 또 이제 관리 처분을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네. 사업식 인가를 이제 변경 신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한 예. 47층까지 그 이천 첼리투스랑 비슷하게 이게 지으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장님이 완고하게 35층을 고집을 해요. 35층. 예. 그래서 이 한강변 라인으로는 한 15층이나밖에 안 내줄 것 같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 35층을 좀 들어가서 이렇게 한두 동 들어가서 이렇게 내줄 것 같은데 따라서 사업성이 많이 좀 안 좋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사업 추진 속도만 빠르면은 뭐 1억 5천에서 2억 전후에 어떤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게 확실시 된다. 그런데 네. 문제는 사업 속도가 이제 좀 늦어지면은 예. 시세 차익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 빠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예. 미래 전망은 이천 첼리투스도 있고 또 용산 민족공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용산에 있기 때문에 미래 전망은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제 용산구 이촌동의 완공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업의 속도가 좀 문제가 되겠지만요. 한번 미래 전망은 밝으니까요. 이 점 계속 참고하셔서 한번 보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아, 제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사를 하고 싶어서 서울권으로 네. 이제 알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바로 옮기기엔 투자 여력이 부족해서 한 3년 정도는 이제 전세를 끼고 투자를 먼저 한 후에 나중에 실거주 목적이고요. 네. 네. 첫 번째 매물은 관심 매물은요. 네.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강일 리버파크 단지입니다. 네. 이제 강동구기도 하고 이제 대단지여서 관심을 좀 가졌고요. 네. 네.
두 번째 관심 매물은 송파구 마천동의 송파 파크데일 2단지입니다. 2단지요? 네. 네. 1단지, 2단지 둘 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강일동의 강일 리버파크, 이제 마천동의 파크데일 아파트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어디를 매수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일 리버파크 몇 단지 보셨나요? 지금 현재는 지하철 호재가 있는 10단지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10단지요. 네. 한번 가보셨어요? 네, 저 많이 둘러봤습니다. 직장도 몇 평대 한 보셨나요, 단지, 여기는 지금 33평대로 보고 있습니다. 34평대가 얼마인가요? 4억 8천 정도 시세고요. 4억 8천. 네. 전세는요? 전세는 3억 4천입니다. 3억 4천. 네. 그러면 1억 4천 정도 투자를 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파크데일은 네. 몇 평대 보고 계신가요? 파크데일은 23평대밖에 같은 돈으로 찾다 보니까 네. 매수를 할 경우에 4억 7천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평을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4억 7천하고 전세는 얼마나 나가나요? 전세는 여기도 4억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3억 조금 뭐 한 3억 한 후반대로. 7천이나 이렇게. 네. 뭐 한 1억 정도 투자를 하시고 이건 한 네. 1억 4천 정도 투자를 하신다라고 이제 볼 수가 네.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강일지구가 파크데일보다는 조금 더 입지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지하철 5호선 연장되잖아요. 네. 5호선 이렇게 연장선에 있고 지하철 9호선이 이제 네. 고덕역까지 오는데요. 지금 네.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막 90% 이상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3단계, 2단계는 개통을 했고 지하철 9호선이 3단계가 이제 보은병원까지 되고 보은병원에서 고덕역까지 4단계,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강일동까지 해서 5단계면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6단계를 해서 하남 미사까지 9호선이 들어갈 것 같아요.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네. 여기가 지금 이쪽 그 11단지 쪽이 이쯤에 지금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5호선하고 9호선이 좀 같이 네.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죠. 9호선이 6단지 근처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서 미사 종합경기장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9호선이요. 기사고 어디로 기사입니까?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네.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네.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노선만 해가지고 제시를 했지 뭐 출구가 어디가 난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6단지가 이쪽 위쪽에 있잖아요. 6단지든 뭐 10단지든 간에 일단 5호선이 확정적으로 지금 될 수가 있는 이쪽 10단지 쪽하고 뭐 6단지 쪽도 괜찮아요.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왜 괜찮냐면 이게 4억 8천이면은 3.3제곱미터당 네. 이게 1,400만 원 정도 되나요? 계산이 잘 안 되네. 2,700, 뭐, 거의 한 1,400만 원,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하남 미사지가 지금 1,700만 원을 넘고 있어요. 1,700만 원을 넘고 있고, 고덕이 2,000만 원을 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데, 이거 1,700하고 2,000만 원 사이에 지금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의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기반 시설이 좀 떨어지고 지하철도 없고 하기 때문에 네. 좀 외톨이 비슷한 어떤 외딴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데 지하철에 들어가면 올라가요. 그리고 파크데일도 괜찮아요. 파크데일도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보면은 마천 3구역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LH에서 지어서 임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도 임대 아파트가 많아요. 아파트도 임대가 많아서 고민입니다. 네, 그러나 판교나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이 전부 40%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네. 마곡지구는 50%가 넘습니다. 임대주택이. 네. 보금자리 포함해서. 그래서 임대주택 비율이 뭐 7, 80%까지도 파크데일은 한 거의 7, 80, 한 6, 70% 지금 되고, 여기도 임대 비율이 높은데 임대 비율과 상관없이, 송파에 보면 파인타운이라고 해서 파인타운. 거기도 임대 비율이 굉장히 높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강일지구 10단지 이거를 매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네. 선생님, 네.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하나만 더 제가 빨리 시간 관계상. 직장이 하남이에요. 그래서 예? 이사지구를 사실은 들어가고 싶었는데 네, 너무 이제 단가가 높아서 네. 눈을 강일 리버파크로 돌렸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몇 턴을 더 보태서 이사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리버파크와 미사가 한골목 괜찮아요. 사이인데. 네. 미사가 괜찮은데 이제 비싸니까 네. 약간 좀 싼 데를 찾아보시는데 네.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이 미사 같은 경우도 뭐 1억 4천에서 1억 4천이면 1억 4천에서 뭐 한 3억 적어도 3, 4천은 더 보태야 될 예, 3억 정도로 이제 투자가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사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도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요. 하남 네. 미사까지는 올라가고 위례 신도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네. 올라가기가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네. 여력이 되시면 미사 하시고 현재 자금에 맞추려면 강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제 5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할 지역이죠. 강일 리버파크 그리고 하남 미사 둘 다 향후 전망 밝으니까요. 한번 시청자님이 좋은 판단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빠르게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네.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중랑구 묵동의 신내 4단지 아파트 1층에 네, 25평을 작년 9월에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21평을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집을 판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그 옆에 이편한 세상이라고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를. 근데 네. 거기가 이제 신축을 하면서 내년에 입주를 하고 그 옆에 음. 단지가 작은 세방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1층이 아니어도 같은 평수의 금액으로 집을 또 살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수를 하는 게 나은지. 이제 어디에 실거주 하실지를 지금 네네. 찾고 계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어느 아파트가 전망 좋은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내 4단지는 얼마 정도 되나요? 1층을 작년에 2억 3,500에 샀는데요. 네. 현재는 2억 7천 정도 하더라고요. 2억 7천. 네. 첫 번째. 그다음 이 세방 아파트는 얼마 정도 간가요? 같은 평수인데 1층 아니고 다른 층도 2억 7천. 2억 7천. 그럼 똑같네요, 가격이? 네, 근데 1층이고 다른 아, 중간 이건 층이고. 1층이다. 이게 지금 네. 세대수가 조금 더 많으니까 좀 가격이 높네요. 이건 네, 1층이고 네. 이거는 그냥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다음에 그리고 거기 원묵 초등학교가 학군이 좋은가 봐요. 원목 중학교 그래서- 초등학교 이쪽이. 예, 예. 그리고 뭐 원목 푸르지오 중학교. 그 새 아파트 짓는 거는 묵 1주택 이편한 재건축 이거 세상. 말씀인가요? 아니, 이편한 세상 세방 아파트, 예, 맞아요. 그 재건축. 이편한 세상. 예. 이건 얼마인가요? 이거는 지금 평당 가격이 분양가가 1,400에서 500 정도? 1,400에서 더라고요. 1,500. 예. 이게 지금 3.3제곱미터당 한 1,000만 원 정도 네. 가잖아요. 이게. 예, 예. 이런 것도 3.3제곱 1,000에서 한 1,200 정도 가는데 네네네. 이 1,400짜리 이거 살 필요 없어요. 살 필요 없고 아, 네. 이거 두 개 중에서 금액에 맞춰 가지고 1층보다는 1층은 나중에 팔려면 주택 경기가 나중에는 이제 꺾인다고 봤을 때 잘 안 팔리니까 아, 1층을 네. 매도를 하고 이거 기준층을 이거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월세도 받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세방 아파트 쪽으로 결론내 드리겠습니다. 아, 세방 아파트가 더 나아요? 네. 근데 저희가 세 자녀라서 혹시라도 집을 다 팔고 나중에 분양을 받는 게 나은지. 세자녀 특별 공급이면은 이 네. 세자녀 특별 공급분 아주 메리트가 큽니다. 이거는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한번 네.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오세요. 세자녀 집을 특별 가진 공급으로 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부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현재는. 아, 그래요? 네, 한번 네. 들리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아파트 중에서는 세방 아파트 쪽으로 한번 무게를 실어주셨고요. 한번 세미나 참석하셔서 추가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관계상 방송 중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6년 하반기 돈 되는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 세금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중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접수 문의는 02511-0105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분은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부동산 따라잡기 저희 방송 중에도 다양한 상담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참고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 몫이라는 점 양지시켜 드릴게요. 저희 곧 매물 정보로 돌아오죠.